안녕하세요, 십수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를 드립니다. Q&A 영상을 오랜만에 찍을까 해서 커뮤니티에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부탁드렸는데 질문이 댓글만 240개가 넘어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개가 넘는 질문을 제가 다 답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그 중에서 골라서 전해드릴게요. 득점 능력만 본다면 듀란트, 하든 둘 중 누가 더 뛰어날까요? 처음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하든은 정규 시즌 이 득점이 거의 역대급이고 듀란트를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거 진짜 어려운데. 저는 듀란트 고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플레이오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그리고 플레이오프 중에서도 이 상위 라운드에서 얼마나 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듀란트는 벌써 우승을 해봤고 그리고 우승을 하면서 이 상위 라운드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균 득점을 보여줬죠. 하든은 아직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듀란트를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어본 러닝화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신발, 신어보진 않았지만 좋다고 생각하는 러닝화, 제가 여태까지 신어본 신발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신발은 호카오네 브랜드의 클리프톤이라는 신발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본디라는 신발,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본디라는 신발이 더 유명한데 두 개 다 제가 이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본디는 조금 너무 약간 벌키하고 아무래도 클리프톤보다는 좀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그 무게 차이가 은근히 난다고 생각을 해서, 클리프톤이 그리고 가볍다고 해서 완전 가벼운 편도 아니거든요. 쿠션도 많고 편해서, 그래서 저는 클리프톤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태까지 한 3-4켤레 신은 것 같아요. 이 클리프톤 리뷰 못 보신 분은 지금 위에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어보진 않았지만 좋다고 생각하는 러닝화는 저는 기다리고 있는 신발이 있습니다. 이 뉴발란스의 모어 3라는 건데, 모어 V3인가? 3인가? 어쨌든 세 번째 거예요. 이게 뉴발란스의 러닝화 중에 1080이라고 한국에서 유명한 모델이 있어요. 이게 쿠션이 좋은 건데 그거보다 이 쿠션이 더 많이 들어간 거, 그게 이제 모어인데 한국에는 그 버전 2까지인가 나오고 그리고 3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가게에 가서 여쭤봤는데 이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는 한 달인가 2달 전에 이 발매가 됐는데 이게 평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꼭 한번 신어보고 싶습니다. 쿤보가 노비츠키를 넘었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도 어려운데요. 저는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비츠키가 물론 오래 뛰었고 득점도 많이 하고 그러긴 했죠. 그리고 2011년 우승, 이게 정말 이때가 진짜 대단한 우승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쿤보가 넘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우승을 했고 파이널 MVP 받았고 그냥 일반 정규 시즌 MVP도 2개가 있죠, 제가 알기로. 그리고 2개가 있고 올해의 수비수상까지 있어요.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쿤보가 아직 어려요. 그래서 커리어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노비츠키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포트리 프로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포틀랜드 블레이저스가 플레이오프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상만 없으면요. 부상만 없으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데미안 릴라드가 캐리를 많이 해요. 정규 시즌 경기를 보면 진짜 캐리하는 경기가 많고 다른 선수들도 은근히 잘 살려주고 다른 선수들, 팀원들도 정규 시즌에 꽤 괜찮게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아쉽게 떨어져서 우승하지 못한 팀이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7-18 휴스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7-18 휴스턴 로켓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이때 휴스턴 로켓츠가 이 스위치 디펜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하나만을 이 한 팀을 깨기 위해서 스위치 디펜스를 정규 시즌부터 계속 그것만 연습을 했다고 했고 플레이오프에서 그게 보였죠. 그런데 크리스 폴의 햄스트링이 나가면서 6차전, 7차전을 못 나오면서 경기를 졌죠. 시리즈를 졌죠. 3-2로 이기고 있었고 저는 그때 부상이 없었다면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이언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 가능할까요? 이 자이언 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부상이죠. 특히 무릎 부상을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 부상만 없으면 저는 엄청 많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 많이가 진짜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인가부터 NBA팀 추가 창단 허가 내린다던 뉴스에서 창단 1순위가 시애틀이라는데, 그렇다면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오클라호마와 갈등 빚으면 창단 못하지 않나요?
오클라호마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애틀 슈퍼소닉스에서 오클라호마로 갈 때 이 슈퍼소닉스의 히스토리, 역사 이런 거는 전부 다 시애틀에 남기로 했어요. 그래서 썬더하고 따로 가기로 그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리그가 익스펜션 팀을 창단을 더 하더라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슈퍼소닉스 돌아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제 채널이 진짜 편파 채널이 될지 몰라요. 데릭 로즈가 다시 그 시절 퍼포먼스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정말 아쉽지만 데릭 로즈는 예전 그 퍼포먼스, 그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데릭 로즈 같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완전 최고도 그냥 완전 탑인 선수였던 선수, 운동 능력이 탑이었던 선수는 이렇게 심한 부상을 여러 번 당하면 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 농구에 가장 어울리는 넘버원 센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현역 선수들 중에 골라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현역 선수들 중에 고르는 거면 현대 농구고 현역 선수니까 지금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엘 엠비드랑 니콜라 요키치 이 두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못 고르겠어요. 드와이 하워드, 크리스 보쉬 두 선수 모두 위대한 선수지만 누가 더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드와이 하워드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드와이 하워드는 본인이 넘버원 옵션, 팀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로 팀을 파이널까지 이끈 선수고, 그리고 올해의 수비수를 4번이나 받은 선수죠. 크리스 보쉬는 토론토 랩터스에 있을 때 잘하긴 했지만 그 정도의 선수는 아니었고, 마이애미 히트로 가서 실력이 더 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전성기 드와이 하워드급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덕 노비츠키 선수의 우승, 쿤부 선수의 우승, 뭐가 더 감동적이고 위대한 우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농구를 보기 시작하고 덕 노비츠키의 우승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러키가 2연패 할 수 있을까요? 미러키 2연패 할 수도 있죠. 가능성이 없는 팀은 아니에요. 물론 브루클린 네츠도 있고 LA 레이커스도 세졌고 뭐 다른 팀들도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러키 선수들이, 이 코어 선수들 있죠, 야니스 그리고 미들턴 그리고 주루 할러데이, 이 선수들이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플레이오프가 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카이리 어빙이나 뭐 하든이나 듀란트나 아니면 뭐 LA 선수에서는 뭐 웨스트브룩, 르브론, 뭐 앤서니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치더라도 미러키가 벌써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승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하든이 필라델피아 갔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든은 혼자서도 잘하지만 이 패스도 잘하면서 그냥 패스를 잘하는 게 아니고 투맨 게임도 굉장히 잘하죠. 그런데 엠비드도 투맨 게임을 잘하는 선수예요. 물론 혼자서도 잘하지만, 그래서 이 두 명이 합치면 굉장히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를 잘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더티 플레이가 필요하다. 더티 플레이를 안 해도 수비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저는 더티 플레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번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수비로 캐리한 선수가 있죠. 이 주루 할러데이가 있는데, 이 선수가 뭐 더티한 선수로 유명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티한 플레이는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자연이 올 NBA 서드에도 못 들어갔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연 같은 경우 저는 작년에, 물론 재작년 루키 시즌보다는 많이 뛰었지만 그래도 부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크다고 생각하고, 올 NBA는 뭐 MVP에 비해서는 팀 성적을 별로 안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팀 성적도 보는 것 같아요. 스펜서님 기준으로 동고서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서고동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재밌네요. 예전에는 무조건 서고동저였는데 이제는 동부의 이 탑팀들이 굉장히 세졌죠. 브루클린 네츠, 미러키 벅스 이런 팀들 굉장히 세죠. 서부 팀들, 탑팀들이랑 붙어도 다 아마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서고동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컨퍼런스 전체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아직도 서부가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탑 1, 2등 말고 4, 5등 정도만 봐도, 저번 시즌 제가 지금 스탠딩을 보고 있는데 저번 시즌 동부 뉴욕 닉스 4등, 애틀랜타 호크스 5등, 그리고 서부는 4등이 LA 클리퍼스고 5등이 댈러스 매버릭스예요. 제 생각에는 LA 클리퍼스랑 뉴욕 닉스 저번 시즌 기준으로 붙는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클리퍼스가 더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마지막 7등, 8등을 봐도 저번 시즌 동부는 보스턴 셀틱스, 워싱턴 위저즈였고 서부는 LA 레이커스랑 멤피스 그리즐리스였는데 이것도 저는 서부가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고동저라고 생각해요.
돈치치가 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치치처럼 올해 NBA 퍼스트 팀에 들어가는 선수는 대부분 거의 다 잘하는 선수라서 그렇거든요. 돈치치 같은 경우 자유투 빼고는 거의 아쉬운 게 없습니다. 드리블 그 정도면 잘하는 편이고 속도를 조절을 잘하고 그리고 몸도 잘 써요. 몸을 어떻게 써야지 바디 컨택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잘 아는 것 같고 플로터, 페이더웨이 전부 다 쓸 줄 알고 그리고 이 돈치치의 풋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래서 올해 NBA 퍼스트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깜빡했는데 강심장인 게 진짜 커요. 돈치치는 진짜 클러치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선수, 물론 클러치 그만큼 많이 쏘니까 안 들어갈 때도 많지만 그래도 강심장인 게 진짜 크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커리는 3점 원툴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3점 원툴인데 MVP 2번을 받을 수 없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20 가성비 농구화 추천해주세요. 가성비 농구화 저는 요즘이라면 르브론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르브론 18이 요즘에 아울렛에 풀렸는데 가장 싼 데는 8만원대예요. 비싸도 11만원? 제가 알기로 그 정도 하는 거 아는데 이게 정가가 23만 9천원이거든요. 이 정말 모든 테크놀로지가 다 들어간 엄청 비싼 신발인데 엄청 싸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엄청 빨리 뛰어야 되고 막 움직여야 되는 그런 가드분들만 아니라면 저는 르브론을 추천하겠습니다. NBA 선수들 중에 카이리 어빙 말고도 카이리 농구화를 주로 사용하는 선수가 있나요? 시그니처 농구화가 없는 선수들은 어떤 농구화를 신는지 궁금해요.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NBA 선수들은 어떤 신발을 신을까 라는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거 지금 위에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카이리 농구화 신는 분 많고 그리고 시그니처가 없는 분들은 물론 시그니처가 아닌 신발들을 신기도 하지만 이 르브론이면 르브론, 케빈 듀란트, 카이리 어빙 이런 신발들 전부 다 신습니다. 더 응원하는 선수는 커리, 르브론. 저는 이 두 명 중에는 더 응원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느바이는 미국인 선수와 비미국인 선수로 팀을 만든다면 어디가 우세할까요? 현재의 기준. 요즘은 비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특히 이 빅맨들이 세죠. 조엘 엠비드, 요키치, 야니스 등 있는데 그래도 저는 미국을 고를 것 같아요. 보통 이 팀이 붙는다 그러면 NBA는 보통 플레이오프고 플레이오프 7차전까지 있으니까 7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전부 다 하면 벤치까지 다 하면은 미국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NBA 선수 중에서 윙스팬이 가장 긴 선수와 짧은 선수는 누구인가요? 윙스팬이 가장 긴 거는 저는 타코폴이라고 알고 있는데 짧은 선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깐 검색해 볼게요. 검색해 봤는데 현역 선수들 중에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고 역대 가장 짧은 거는 JJ 버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역 선수들 중에 키에 비해서 이 윙스팬이 가장 짧은 선수는 타일러 히로라고 합니다. 히로는 키가 198인데 윙스팬은 190 정도라고 해요. 시카고 불스의 잭 라빈이 1옵션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옵션을 돕는 2옵션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거는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시카고 불스의 이 잭 라빈이 저번 시즌 실력이 올라가서 올스타가 처음 됐고 확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클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니까 이걸 봐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실한 건 아무래도 이번 다가오는 시즌에서는 본인이 1옵션이 돼야겠죠. 스펜서님은 현재 3점 농구가 좋아요? 아니면 예전 피지컬한 골밑 싸움 농구가 좋아요? 저는 예전부터 농구를 봐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골밑 싸움을 많이 하던 그때가 더 좋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현대 농구가 예전 농구보다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농구도 이 스포츠다 보니까 팀 스포츠다 보니까 계속 발전을 해왔다 보니까 예전 농구 풀로 보면은 경기 하이라이트 말고 풀 경기로 보면 페이스가 엄청 느려요. 그리고 선수들 드리블, 슛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그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과 요즘 다 재밌지만 저는 그때 그 피지컬한 싸움 그걸 조금 더 좋아한다. 팀에 한 명 데려올 수 있으면 스테픈 커리, 제임스 하든 누구를 데려올 건가요? 이 질문 재밌네요. 제임스 하든, 스테픈 커리. 저는 만약에 처음부터 아예 팀에 아무도 없어요. 팀원이 아무도 없고 로스터 아무도 없고 처음 선수 뽑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하든을 뽑을 것 같아요. 근데 팀에 좀 다른 잘하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 스테픈 커리를 뽑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스테픈 커리를 뽑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커리가 스타성도 있으면서 문제도 일으키는 선수가 아니죠. 하든은 아무래도
이 휴스턴에서 떠날 때 조금 안 좋게 떠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구단 주면 뭐 저지 세일, 티켓 세일 이런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그런 거에 있어서 커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커리를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비 시리즈를 대체할 농구화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코비 신발 같은 경우는 이 신발이 워낙 좋아서 뭐 대체할 게 없다 그러기는 한데, 이 푸마의 올프로라는 신발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푸마 올프로 중에 2만원인가 차이 나는 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비싼 거, 그게 약간 이 코비 느낌이 난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비 느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이키에서 고르고 싶다 그러면 GT컷을 고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펜서님은 농구화 신을 때 어떤 스타일의 쿠션이랑 지지를 선호하시나요? 르브론 시리즈처럼 강한 지지에 풍성한 쿠션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코비나 컨버스 신발처럼 가벼운 신발? 저는 무조건 쿠션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르브론 같은 신발들을 좋아해요. 10대나 20대 초반에는 쿠션이 조금 없어도 그냥 가볍고 지상고 낮고 그런 신발들을 좋아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쿠션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르브론 같은 경우는 저는 가끔 이 지상고가 너무 높다고 느낄 때가 있어서 뭐 슛 연습, 뭐 드리블 연습 이런 거를 하면 르브론을 하고, 만약에 경기를 뛸 거다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조던 시리즈, 뭐 조던 최근 시리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Q&A 영상 오랜만에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